시작하겠습니다. 저 칠판에 써놓은 게 뭐냐면요. 이 칠판이란 말이 익어져가지고 칠판이 아닌데, 막 그냥 칠판이라고 들으십시오. 벚꽃이 어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선심징수월이라 이랬습니다. 아침에 우리가 저 공양을 하고 나면 동화사 안에 그 동화지라는 그 호수가 있습니다. 그래 우리 강주심하고 강사심들하고 이렇게 한 3바퀴쯤 이렇게 도는데 아침에 이제 이제 주머니에다가 그 과자가 하나 들은 게 있어서 가다가 그 호수 그 연못 거기 중간쯤에 가서 이제 그 데크를 이렇게 뺑 돌게 해놨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탁 던지니까 고기가 이렇게 쫙 모여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봤던 글 중에 그게 딱 생각이 나서 벚꽃은 어용이 모여드는 거와 같다 이 말이거든요. 벚꽃은 모여드는 물고기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. 저 앞에는 저쪽에 있는 선심은 맑은 물에 비친 달이요. 벚꽃은 모여드는 물고기로다 이런 말이거든요. 고요한 마음은 맑은 물에 비친 달이 선심이다.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죠. 선심이 과연 어떤 게 선심이냐 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진 그 물에 비친 달이 바로 내 마음의 고요한 거와 똑같지 않느냐. 이런 비유를 쓴 겁니다. 선심은 맑은 물에 비친 달. 벚꽃은 그럼 뭐냐? 이러니까 순식간에 먹이를 탁 던졌을 때 가운데를 향해서 확 모여들 때 그 장면이 꼭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생겼습니다.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네. 다 한 번쯤은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. 먹이가 이렇게 탁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모여들어요. 어째 저런 걸 보고 또 옛날 분들이 그걸 저게 벚꽃구나. 마치 그 먹이를 향해서 물고기가 북을 팍 치는 것 같잖아요. 저런 그걸 놓고 상황을 참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. 벚꽃은 마치 어용이 모여드는 모습과 같다. 그러니까 모여드는 어용이구나 이 말이죠. 그러니까 먹이가 북인 거죠. 그런데 그 먹이를 먹으려고 모여드는 모습이 마치 북을 치는 소리와 같다.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. 모습을 본따가지고 벚꽃은 모여드는 물고기와 같구나 이 말이죠. 참 아침에 무슨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이렇게 탁 던질 때 그 모습이 딱 저 글이라. 그래서 혹시 어디 연못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먹이를 줄 때 저걸 연상을 딱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요. 저절로 그냥 한편에 그 시가 딱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? 그때 도통하시면 아주 더 좋죠. 삶의 이치를 그냥 딱 깨보면. 요 2번하고 3번 중에 어떤 걸 할까요? 3번요? 2번? 2번이라고 하고 3번 가면 두 개 다 하는 말이야. 2번으로 할까요? 네. 운치는 3번이 있고요. 의미는 이게 우리가 정토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 3번 글이 보통 우리가 흔히 과거부터 많은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. 극락정토는 어디에 있을까요?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
들은 적이 있고 자기가 또 책을 통해서 본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극락은 마음에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을 아마 했을 거고 또 누군가가 물어왔을 때 그렇게 말할 겁니다. 그런데 그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? 중국에 갔을 때요.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스님들 매치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거가 정토종이라 중국에. 중국은 사실 전체가 정토종을 이렇게 정토종의 어떤 정토의 어떤 그게 스며 있습니다. 모든 그 종파 선종이고 어떤 교종 관계없이 그게 바탕에 남아미탑을 어떤 이 그 정토의 어떤 정신이 다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스님이 극락정토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기에 저도 이제 요 글을 저는 좀 알고 있을 때라서 그러면 스님이 정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말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유심정토다. 우리 마음의 정토가 있다. 이러니까 옆에 스님이요. 맞다는 식으로 오케이 막 이래요. 손을 이러면서 오케이 목장도 아닌데 오케이 막 그래요. 그랬더니만 그래서 저보고 그 답이 어떠냐고 또 물어요. 그래서 스님이 무슨 근거로 유심정토라고 말을 하느냐고. 아니 마음속에 정토가 있지 않느냐. 그래 그거는 맞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마음에 정토가 있다고 하냐.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스님은 어떤 근거로 유심정토라는 걸 그렇게 자신을 하느냐.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제 종이에다가 써서 주고 이제 왜냐하면 그 스님들이 이 고문을 잘 몰라요. 그래서 옆에 그 고문을 잘하는 그 중에 불학원 원장은 고문을 다 합니다. 그분들은 연세도 좀 있고 불학원 원장은 보통 다른 그 강의나 이런 건 젊은 스님들이 하는데 불학원 원장은 좀 연세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원장이 해결이 안 되면 그 고문을 할 수 있는 분을 따로 초빙을 해서 고문을 다시 배웁니다. 중국 스님들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문을 마침 그 하는 스님도 있고 해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도원정토 유심시라 십만여정 시외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모두가 말을 한다. 정토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.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한다. 그리고 정토는 저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극락정토라고 한다. 경전상에는 그래. 바깥으로 구하는 거 10만 여정이란 말은 저 경전상에서 말하는 저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곳이 극락세계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밖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또한 모두가 말을 한다. 마음의 정토가 있지 저 밖으로 10만 여정의 그 여정을 통해서 구해지는 그는 밖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. 근데 그럴듯해. 마음은 유심정토지 10만 여정을 거쳐서 저 10만억 국토를 지나는 저 바깥에 있는 저 극락은 극락이 아니다. 이렇게 말을 해. 근데 문제는 여기에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모를 때는 그럴듯합니다. 다 유심정토 다 들어봤거든요. 극락은 마음속에 있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. 이거는 관념적으로 전부 다 들어서 알았던 내용입니다. 관념으로 알아는 거지
자기가 정말 유심정토인 줄 알았는데 마음의 극락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어째서 마음의 극락이 있는 건 알면서 그 순간 마음에 있다는 것만 아는 그 순간을 딱 벗어나서는 금방 화내고 금방 자기 거 손대면 하는 제스처 있잖아요. 그냥 땡기는 거. 남의 거에 왜 손대냐. 이게 얼마짜리인데. 근데 그러니까 관념으로만 알았다는 거지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죠. 이 정토종의 옛날 선사가 한 말씀인데요. 모든 사람들이 극락정토는 마음에 있지 저 밖으로 구하는 것은 저 10만 세계를 지나서 있는 그 세계를 찾아가는 건 그 밖으로 구하는 것이다. 요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단진망심 거제네라 이랬습니다.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의 정토가 극락정토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관념에 찌들어 있는 망령된 그 마음, 관념에 찌들은 그 마음으로 정토는 마음 속에 안에 있는 것이다. 거제네란 말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다. 이런 말입니다. 그 다 유심정토요. 말은 알아가지고 자기도 그 말은 할 줄 안다 이거죠.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? 라고 하니까 다 유심정토지 뭐 별 게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직근은 되게 또 챙겨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모순인지 자기 자신도 그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. 자기가 뭐나 아는 것처럼 아는 소리를 했는데 돌아서서 하는 그 행위를 보면 지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. 그게 이제 관념에 찌들은 마음이죠. 그리고 온갖 어떤 지식과 관념 또 자기만의 어떤 그 뭐라 할까요? 아집, 교만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섞인 걸 망심이라고 합니다. 이 망자가 들어 있어서는 안 될 게 들어갔다는 그게 망자 아닙니까? 망령될 망자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필이면 요게 계집 몇 자만 써가지고 잘못된 거라. 예. 뭐 남자의 의미로는 아들 자자도 쓰지만 사내 남자도 쓰잖아, 그죠? 사내 남자도 쓰고 아들 자자도 쓰고. 그런데 아들만 자자를 쓰지 않잖아요. 자식이지 아들 자는 아니잖아. 자식이 어떻게 아들만 자식. 근데 또 해필이면 여자의 딸을 보고는 또 여자식이라고는 안 해요. 또 여식이라고만 했다. 그러니까 옛날에 왜 여식이라고 딸 낳았다면 옛날에는 힘이 필요하고 농경사회니까 또 전쟁이 나고 이러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딸 낳았다 이러면 숨 쉴 식자네요. 네. 그러니까 한숨부터 쉬었어. 그러니까 시대가 요새는 아들 낳았다 하면 한숨 쉰다는 것 같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떤 분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아들 하나에 딸 둘이라 하면 아주 괜찮다 하고 뭐 또 아들 하나에 딸 하나도 괜찮고 뭐 근데 아들만 줄줄이 낳았다니까 한숨 쉰다 하대요.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다른 건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뭐 여성의 어떤 그것이 조금 더 좋은 시대라 해도 아들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. 아들 좋아하는.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들을 아들로도 보지만은 남편도 아들로 본다대. 네. 그렇게 본다더만. 뭐.
이 망자는 그러니까 안에 참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될 게 들어가 있는 거죠. 여기 어떤 진과 자기의 마음과 천진 이런 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게 들어가 있어 버린 게 망자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숨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들어있는 거를 망령될 망자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그 온갖 관념과 어떤 욕심, 그런 또 어떤 지식의 어떤 이런 복잡한 것들, 이런 것들로 가득한 마음으로 정토는 뭐 안에 있는 것이지 뭐. 근데 자기도 모른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왜 말을 하는 투를 보면 왜 조금 못마땅하게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. 뭐 정토는 뭐 마음에 있는 거지 뭐 어디 있어요.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지가 안 된 거야. 자기 자신이 지금 해결이 안 된 겁니다. 정상적으로 말을 해야 될 걸 퉁명스럽게 말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자기 안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. 그러면 퉁명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. 그래서 다만 관념에 찌들은 그 망심으로 안에 있다고 집착할 뿐 부지 진성체 전수로다 이랬습니다. 뭘 모르고 있냐 이 사람은. 정토는 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뭐 밖에 있는 것이 아니오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. 뭘 모르냐? 진실한 아미타의 성품은 이 말입니다. 진성이란 말 여기서 이제 아미타불의 진정한 그 자리, 아미타의 진정한 그 성품, 아미타의 근본 정신 이런 거겠죠. 그리고 아미타라고 하는 그 궁극의 그 의미가 뭐냐? 아미타의 진정한 그 성품의 자리는 그 체가 온전히 모두를 다 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. 마음에 있는 것도 맞아. 그리고 밖에 있는 것도 맞고 안과 밖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니 저거니라고 하는 이런 분별이 사라질 때 진정으로 그 아미타의 성품은 그 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품어 안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심정토지 뭐가 따로 있어요?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미타의 성품은 아미타의 그 성품 그 자리는 좋고 나쁘고 못나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분별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품어 안는 마치 허공과 같다는 거죠. 허공처럼 품어 안는 것이 진정한 정토의 의미다. 허공은 보세요. 하수구에 썩은 물이 흘러가는 것조차도 자기 안에서 허공 그 안에서 이렇게 품어져 있으면서 더럽다고 내치지 않습니다. 허공이 어디로 내치겠습니까? 그 자체가 자기 품 안에 있는 모든 내칠 수 없는 궁극의 어떤 절대적인 것들인데 밀쳐낼 수가 없죠. 그렇다 보니까 이 허공은 더럽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버린 쓰레기며 모든 것들을 다 고스란히 그대로 다 품고 있습니다. 정토의 성품은 그런 분별이 없는 거죠. 차별심이 없는 거죠. 아니다, 밖이다. 지금 유심정토란 말은 안에 있다는 요거만 지금 아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서 왜 지는 안에 있다면서 왜 집 청소를 왜 합니까? 집 더럽다고 막 또 뭐라 하고.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이 그 집착된 마음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해 하는 것이 진정한 아미타의 성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정토는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을 때 정토가 실현되는 것이지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정토라 이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
걸어가면서 그곳에다가 자비의 씨앗을 하나씩 심으라는 겁니다. 자비의 종자를. 자비의 종자를 하나씩 하나씩 심어서 또 심고 또 한 걸음 걷고 또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씨앗을 뿌리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종자가 될 그 자비의 씨앗을 보리심이라고 하는 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이 보리심은요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된 걸 보리라 그러고 한 부분으로 또 이렇게 떼서 말을 할 때는 지혜라고 그러고 자비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 자비가 종자가 되어서 씨앗이 돼서 이렇게 심어지고 심는데도 그냥 던져 놓으면 안 되잖아요.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서 심어야 그것이 싹이 돋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가득 채워졌을 때, 이 10이라는 말은 그겁니다. 모든 곳에 그 자비라고 하는 그 씨앗이 다 심어지고 나서 그걸 보니까 극락정토는 이미 그렇게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. 다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씨앗 하나. 이 자비의 씨앗이 뭐겠습니까? 누군가의 눈물을 한번 훔쳐주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 누군가 기뻐하는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이런 게 자비의 씨앗 아닙니까? 무슨 지금 뭐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콩 심고 무슨 그 옥수수 심고 이런 게 자비 씨앗이 아닙니다. 그 씨앗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심었던 그 자비의 씨앗은요. 누군가의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일 수도 있고요.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그걸 덜어주는 그런 그 마음. 그런 것들이 전부 자비의 씨앗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것이 가득 찼을 때 정토가 거기에 있다. 그러니까 출발한 자리로 비로소 돌아온다는 거죠. 그렇게 걷고 걸어서 결국에 전부 다 자비화가 되어버린 거죠. 이제 그 씨앗들로 가득 차버린 거죠. 그게 10만의 국토를 지난다는 의미입니다. 뭐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그걸 뭐 10선이 채워졌을 때 10선이 가득했을 때 이러지만 그거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씨앗을 하나 심고 출발했는데 마지막 심을 자리를 딱 오고 보니까 처음 출발했던 그 걸음걸이를 뗐던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씨앗을 심으면 이거는 안과 밖이 없는 거죠. 시작과 끝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도 유심정토다. 그게 진짜 정토다. 이것도 어리석은 거고요. 저 밖을 향해서 저 어딘가 정토를 꾸며요. 막 극락정토의 어떤 경전에 나오는 어떤 그걸 환희로운 어떤 그걸 정말 돈을 들여서 정토 세계를 이렇게 막 장엄을 합니다. 그런다고 그게 정토가 되겠습니까? 그건 하나의 상징이죠.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되거나 또 누구도 낮춰보거나 이럴 대상이 없다는 것을 가슴으로 진정으로 딱 고스란히 받아들일 때 정토가 실현된답니다. 그러니까 안도 바깥도 아니죠. 전체. 출발했던 그 자리, 자기가 첫 출발했던 그 발자국, 그 밑에다가 진정한 그 자비의 씨앗이 마지막 심어졌을 때, 자기 발밑이죠.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발밑에서 출발해가지고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진정한 정토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이 선사가. 정토는 유심에 있는 것이요. 저 10만억 국토를 지나는 저 여정은 바깥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모두 말을 하네. 그것은 다만 관념에 집착한 마음으로
안에 있다고 집착한 것일 뿐 진실한 아미타의 성품은 온전히 거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라네. 뭐 이런 이걸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분은 그것을 이런 글은 반드시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기도해왔던 그 의미가 뭐지?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어떤 지금 이것을 이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이지? 온전히 다 거둬들이는 거잖아요.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놈은 저 멀리 보내보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좀 가게 하고 좋은 것들만 내 눈앞에 있게 하십시오. 이거는 진짜 뭐랄까요? 기도가 아니죠, 사실은. 저주지. 기도가 아닙니다, 이거는. 저주지. 좀 냉정하게 말하면. 우리는 그런 기도를 어쩌면 안 하셨겠지만 그런 기도를 의외로 많이 했을 겁니다. 그런 저주를 기도라고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한 번쯤 자기를 냉정하게 한번 이렇게 탁 꼬집어 보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모든 걸, 내가 꼴 보기 싫어했던 저 사람이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어야 정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유심정토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정토가 있어요?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정토라고 자기가 참 아무리 집착이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?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하고 어떤 내 가정의 진정한 어떤 내 가정의 정토화 아닙니까, 이거? 말을 바꾸면 내 가정을 정토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불순한 어떤 그것을 놔두고 정토가 되기를 바란다. 이런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내 가정 속에 과연 진정한 정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지금 이 글이 이건 글이 아닙니다. 어느 정토 선사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. 글은 생명이 없는 거라 보면 좀 죄송하지만 글 자체는 그냥 무정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우리를 느끼게 하는 글입니다. 선사, 저 정토정의 이 선사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너가 기도 똑바로 해라 이런 거죠. 요 아까 한 거하고 이거 하고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거네. 꼭 좀 요거는 글도 안 어렵습니다. 저만 안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까 안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래 가르쳐도 어렵고 저리 가르쳐도 어려워. 근데 아는 사람은 아니 이렇게 쉬운데 왜 모르냐고 이런다잖아요. 그러니까 참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요. 근데 이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. 뭔가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뭔가를 가만히 볼도해야 알아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래요.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하고 앞에 있는 요거하고 밑에 두 개, 다음 주는 그 종이 그대로 요 두 개만 하겠습니다. 괜히 다른 종이 이래 안 하게 그렇게 해서 두 개만 해도 저게 적은 글은 단순하지만 적은 게 아니라서 다음번에 그 프린트한 거 그걸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